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소설 동백꽃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발단 부분부터 전개 부분의 일부까지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발단 부분을 통해서 이 소설의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근데 문제는 서술자 나가 눈치가 좀 없어요. 어수룩하고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술자한테만 너무 의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안 되고, 좀 그 점순이라는 아이의 진짜 의도를 계속 좀 파악하면서 내용을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발단 부분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던 거는 점순이가 지금 서술자인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서술자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오해가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고, 반면에 점순이는 굉장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친구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아이를 위해서 뭘 준비했었죠? 그렇죠. 굵은 감자 3개를 딱 준비를 해서 호의를 보였는데, 우리의 눈치 없고 무뚝뚝한 서술자가 그걸 거절하는 바람에 이제 점순이가 좀 점순이도 물론 그 감자를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말을 좀 잘못했어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너희 집에는 이거 없지? 라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또 불러일으킨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서로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 좀 제대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약간 서로 둘 다 서툴다 보니까 그런 뜻하지 않은 오해가 쌓이면서 갈등이 계속 증폭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죠.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자, 일단 앞부분.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을까요? 나가? 그렇죠. 그 점순이가 자기의 그 호의를 거절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좀 의도적으로 그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괴롭힘이 뭐였냐면 나의 집에 씨암탉을 잡아다가 그 볼기짝을 막 이렇게 온팡지게 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일부러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나는 당연히 화가 났을 거야. 그런데 화가 났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을 못 해요. 뭐 합니까? 먼저 사방을 휘돌아봐요. 눈치를 보는 거죠. 왜? 점순이는 누구의 딸이니까? 마름 집 딸이니까. 그래서 화가 엄청 많이 났음에도 마름인 점순이네 집에 눈치를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잡은 참지게 막대기를 들어 점순이네 집 울타리에 중턱을 후려치면서 야 이놈의 계집애야 남의 딸 못 낳으라고 그러는 거야? 말하면서 소리를 빽 질렀대요. 자, 이 당시에 씨암탉은요, 굉장히 집에서 중요한 그 재산입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1930년대에서는 계란이라는 것은 하나의 돈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계란 후라이 하다가 뭐 흔한 게 널린 게 계란이지만 예전에는 그 계란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씨암탉은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는데 이 재산을 지금 점순이가 괴롭히고 있으니까 화가 많이 났겠죠. 그런데 점순이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빽 나가 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답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기만 합니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내 보란 듯이 내 앞에서 쥐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자,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점순이가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점순이는 나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계속 화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애만 씨암탉한테
화풀이 하고 있는 거죠. 감히 나의 호의를 거절하다니 하면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그런 행동에서 알 수 있는 점순이의 성격은요. 굉장히 대범하고 태연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얘 17살이에요. 그저니까 상황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체면이지. 남자애가 들어와가지고 덩치 이만한 애가 들어와서 막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서 선택한 차선책이 뭐냐? 그래, 너는 닭을 때려라. 점순이 너는 우리 집 씨암탉을 때리고 나는 우리 씨암탉이 점순이한테 맞을 때마다 지게 막대기로 점순이네 울타리를 후려치는 방법을 쓰겠다. 그렇게 하면은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면서 뼈대만 남기 때문에 울타리가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요. 씨암탉이 맞는 게 더 손해가 커요? 울타리 좀 망가지는 게 손해가 더 커요? 재산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씨암탉이 지금 점순이한테 맞다가 알이라도 못 낳는 몸이 돼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순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비해서 화는 엄청 많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점순이에게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는 나의 소극적인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계층의 차이 때문이었겠죠. 교과서 174쪽에 날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답을 한번 적어볼까요? 점순이가 나의 닭을 못살게 구는 까닭은 무엇일까?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네, 바로 나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서운한 마음도 좀 풀고 자,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점순이의 의도를 누구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답답한 거죠. 자, 그리고 175쪽에도 날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왜 점순이네 집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당연히 사회적 계층의 차이 때문이겠죠? 나는 소장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름인 점순이네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 눈을 뜨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야 울타리 깨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치더랍니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대 끼고 있으래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 깨를 휑하게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오른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빼기에다 물지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점순이에게 꽥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닭을 돌려주는데 돌려줄 때도 곱게 안 돌려주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나가 서 있으니까 그 나의 머리를 겨냥해서 닭을 내팽개치면서 에이 더럽다 더럽다 이러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닭을 돌려받고는 야 더러운 걸 널더러 이때까지 끼고 있으랬어? 이런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라고 욕을 한 방 해주고 이제 나도 돌아서서 집으로 이제 가고 있었겠죠. 근데 더 막 화가 난 거는 이 암탉이 자기의 처술자 나의 이마 쪽에다가 설사똥을 쭉 갈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이 암탉, 씨암탉이 지금 알집도 터지고 골병이 단단히 든 듯 싶어서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서 씨암탉을 안고 돌아가고 있는 서술자의 뒤통수에 대고 우리의 점순이가 한마디를 더 보태요. 그게 더 또 이제 서술자 나의 마음을 화나게 만드는데요. 일단 이 부분 지금 방금 읽은 부분에서 점순이의 보복 첫 번째 일부러 나의 집 씨암탉을 괴롭히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틀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예, 너 베넷병신이지?
그만둬 좋으련만. 예, 너 네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우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한량으로 열번거지가 나서 고개를 획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의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뿌리에 채키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 않은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자, 씨암탉을 가까스로 돌려받고 씨암탉이 지금 골골대는 상황을 보고 완전 지금 뚜껑 열리기 직전인데 그래도 참고 가야 돼요. 가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나의 등 뒤를 향해서 점순이가 또 한 방을 날려요. 어떻게 합니까? 막 이 바보 녀석아, 너 태어날 때부터 병신이지? 막 이런 욕을. 그리고 니네 아버지 고자라지?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패드립까지. 그래서 지금 완전 추가로 이제 화딱지가 더 나가지고 고개를 확 돌려서 봤더니만 울타리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 머리가, 그러니까 점순이가 뒤에서 막 욕을 하고 싹 숨고 막 욕을 하고 싹 숨는 거야. 당연히 막 정말 분노 게이지가 그냥 나의 입장에서는 폭발하기 직전인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한마디를 제대로 반박 못하는 처지를 생각하니까 막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도 점순이의 그런 점순이에게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는, 맞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겠어요. 자, 점순이의 보복 두 번째는 아주 집요하게 나를 약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점순이의 치매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저희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저희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을에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꿰어내다가 쌈을 붙인다. 자, 계속해서 점순이의 그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없으면은 이제는 닭싸움까지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탉이 자기네 집 수탉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모이를 쥐고 속여가지고 꿰어내서 쌈까지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점순이는 나흘 전에 나에게 감자를 주려다가 거절당한 뒤부터 점순이가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점순이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괴롭힘이 아니에요. 관심 끌기 용이에요.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의미잖아요. 하지만 서술자가 지금 나이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의 수탉을 꿰어서 저의 집 수탉과 싸움을 붙이는, 왜냐하면 저희 집 수탉이 이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싸움을 붙이는 점순이의 모습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가 전개 부분입니다. 전개 부분까지 봤으니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등장인물의 성격, 어떤 성격입니까? 일단 나는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이런 나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라던가 말투라던가 또 나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나의 성격은 순박하고 어수룩하며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점순이는 너 혼자만 일하니? 너 일하기 좋니? 너 봄감자가 이거 맛있단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그런 행동들,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순이는 조숙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었죠.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드러낼 때 인물의 행동이나 말, 대화로 인물의 성격을 추측하게끔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소설적인 요소들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 감자를 점순이가 나에게 건넸는데 이 감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세 가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감자는요,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호의를 드러내는 요소고요. 또 나와 점순이가 갈등을 시작하게 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 감자 사건 이후로 점순이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와 점순이의 사회적 계층 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집에 이거 없지? 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사회적 계층의 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가 감자라는 소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구나. 이거 말고도 수탉의 그 크기의 차이에서도 드러나고 있었지만 감자 역시 나와 점순이의 사회적 계층의 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주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감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기억해 주세요. 자, 등장인물의 주요 갈등이 이제 전개 부분에서 나왔었는데 나와 점순이가 갈등을 하고 있었죠. 나의 입장에서는 점순이가 감자를 주면서 너 집에 이거 없지? 라고 말을 해서 자존심이 상했고 그로 인해 거절을 하게 된 거고 점순이의 입장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감자를 몰래 준비해가지고 건넸는데 그 호의를 거절당했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로 인해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전개 부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나흘 전 나에게 감자를 주려다가 거절당한 뒤부터 점순이가 집요하게 나의 닭을 괴롭히기 시작을 한 부분이 전개 부분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교과서 176쪽 네 번째 줄부터 시작되는 이 소설의 위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체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자, 배체라는 거는 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점순이가 자기 수탉을 괴롭히고 막 수탉끼리 싸움 붙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겠다. 즉, 닭 싸움에서 한번 이겨볼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그래서 실행에 옮겨요.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깨로 갔답니다. 장독 안에는 주로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된장, 쌈장, 그 다음에 뭐 고추장, 장이란 장은 다 들어있죠. 자, 그래서 쌈닭에게 뭐를 먹일 그 계획으로 장독깨로 간 거냐면 고추장. 이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은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고 한다는 그런 민간 요법을 믿고는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거예요. 그 수탉에게 그 고추장을 먹이는 거죠.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의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닭도 고추장의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의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더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정말 눈치가 없는 거죠. 나가 눈치를 못 채고 이제 이 닭싸움에 진심이 돼버렸어요. 이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이 부분에서 이 점순이의 본심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진짜 이제는 닭싸움에 진심이 되어버린 어수룩하고 눈치 없는 그런 나의 생각과 행동을 또 보면서 독자들은 또 웃음이 어이없는 웃음이 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요법까지 동원을 하는 우리의 어수룩한 이 서술자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고 금세 이 약발이 돌진 않을 거잖아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회 속에다 가두어 두었대요.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일을 하러 간 거죠. 밭에 두엄을 두어짐 전에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대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쉬는 텀에 이제 그 고추장 먹인 자신의 수탉을 안고 밖으로 나온 거죠.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의 울 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그 점순이가 자꾸 닭싸움을 붙여오니까 이 닭싸움에서 이기려고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나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이번에는 점순이가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다음 장면에서 지금 아이템 장착했잖아요. 고추장 먹였잖아. 레벨업이 그리고 이제 기운 돌게끔 시간도 좀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번 닭싸움은 누가 붙이는 거냐면 나가 붙이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계속 볼게요. 나는 점순네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대요. 자, 이번에는 진짜로 나가 먼저 닭싸움을 붙인 거야. 왜냐면은 자신이 있었거든. 뭘 먹였으니까. 자기 수탉한테. 그렇지. 고추장 먹였으니까. 민간요법에 의하면은 얘가 기운을 내서 이번에는 이기겠지 라는 기대감을 갖고 먼저 싸움을 붙인 거예요. 두 닭은 여전히 얼려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었대요. 아무 보람이 없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고추장을 먹여도 나의 수탉이 지고 있었다는 거죠. 초반에는.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개 쭉지만 푸드득푸드득하고 올라뛰고 뛰고 할 뿐 제법 한번 쪼아보지도 못했대요. 아직 약발이 덜 돌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겠지, 나는. 자, 그러나 한 번은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그 점순네 수탉의 눈을 하비고 내려오면서 점순네 수탉의 벼슬까지 이렇게 쪼더래요. 이야, 신났죠?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큰 닭은 당연히 점순이네 수탉이겠죠?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실하면서 물러난대요.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까 그제서는 그 감대사나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감대사나운이라는 말은 험상궂은 그 점순네 수탉의 대가리에서도 이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어. 피가 났다라는 얘기인 거지. 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눈치 없는 친구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주겠다. 고소해 주겠는 거죠. 그때에는 뜻밖의 내가 닭싸움을 붙여놓는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으면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고추장을 먹여서 공격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또 어수룩한 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연방 두드리면서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치었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닭싸움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신이 났겠죠. 이런 그 어수룩한 우리의 서술자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웃음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닭이 한 번 쪼인 안가품으로 호들갑스러에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고른다. 그러니까 늘 봐왔던 그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반복이 된 거죠.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더랍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렇게 점순이가 깔깔거리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나를 약올리기 위한 행동이자 동시에 뭐 하려는 행동? 그렇죠.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었겠죠? 내가 고추장을 먹였지만 결국 또 져요.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돌아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얘 아직도 진짜 싸움의 진심이야, 얘는. 왜 그 허튼 싸움의 진심이 되어버렸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답답하지만, 정말 또 순진하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나의 닭이 진 이유가 고추장을 덜 먹여서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진한 나의 모습이 또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또 장독깨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는데 이 수탉이 안 먹어요, 이번엔. 흥분돼서 그런지 당최 먹질 않더랍니다. 자, 교과서 177쪽 날개 질문. 점순이가 나 들으라고 웃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했듯이 겉으로는 나를 약올리기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진짜 의도는 뭐예요?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겠죠? 나는 할 일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는 닭 주둥이에다가 권련, 그러니까 얇은 그 종이를 말아서 만든 담뱃대 있잖아요. 그 담뱃대 물뿌리를 이렇게 물렸대요. 그리고는 고추장 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그 고추장 물을 들이부었대는 거죠. 그 매운 고추장 물이 들어가니 닭은 좀 괴로웠겠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나는 생각했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 것에 비하면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고추장의 괴로움을 견뎌 이기는 것이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어수룩한 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한두어 종지가량 고추장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에서 뻗어지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이게 기절하죠. 막 지금 흥분한 상태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민간요법,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고추장은 사람이 먹는 거지 닭 준다고 해서 그게 뭐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불쌍한 우리의 닭들. 하여간에 이 소설에 나오는 닭 진짜 불쌍한 것 같아. 결국 탈이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볼까봐 얼른 회에다가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죽진 않았네요.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점순이네 닭을 이기려고 다시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있는 이 어수룩한 서술자 나. 어째야 할까요? 177쪽 마지막 줄까지가 이 글의 위기 부분입니다. 위기 부분에서의 핵심 소재는 닭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닭싸움이 소설 전체에서 하는 역할은 호의를 거절당한 점순이의 분노를 해소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나의 관심을 끄는 존재가 되는 거죠. 또한 나의 닭은 나와 같이 소극적이고 풀이 죽은 모습을 보이며 점순이의 수탉은 점순이와 같이 강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신 같은 존재인 거죠. 자, 이렇게 계속되는 닭싸움으로 인해 인물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절정 부분에서 닭이 죽어요. 근데 누구네 닭이 죽는지는 스포일러니까 말 안 할래요. 죽긴 죽거든요. 이 둘 중에 점순네 수탉과 나의 수탉 중에 하나가 죽어요. 닭의 죽음을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이 이 닭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닭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절정 부분, 결말 부분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